성범죄와 관련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알려준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박스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모든 것을 알려주실 분이죠. 이경환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경환입니다. 네, 우리 대학생분들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많은 사연도 보내주시고 궁금증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질문을 추려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 전 동기들이 딥페이크로 제 얼굴이 들어간 음란물을 만들어 돌려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의도 없이 제 사진을 딥페이크에 사용한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무엇보다 음란물에 적용을 했다는 게 참 수치스러운데요. 동기들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변호사님, 이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어서 유포한 동기들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는 예전에는 주로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을 합성해서 만들었다면 이제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서 허위의 음란물을 만드는 경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그러한 영상물을 판매하는 등 사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단톡방에 한 친구가 가끔씩 음란물을 올립니다. 음란물 때문에 단톡방을 나갈 수도 없고 의도치 않게 성범죄에 노출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보통 지인이나 이제 친구들끼리만 있는 단톡방에서는 음란물을 서로 공유하고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거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소한 이제 행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행동은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로 처벌될 수도 있고, 그렇게 공유한 영상물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거나 아니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 경우에는 그것을 단순히 전송받아서 소지하고 시청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을 공유하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거나 그것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단톡방에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다음은 사연도 한번 들어볼게요. 교제 중에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찍었습니다. 얼마 전 연인에게 이별을 고했고 성관계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동영상을 지우는 건 자기 마음이라면서 지우지 않겠다는 상대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가 느꼈을 공포심, 두려움 같은 게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을까요? 교제 중인 연인 사이에서 재미 삼아서 아니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의 경우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그러한 촬영에 동의를 했는지 동의 없이 촬영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몰래 또는 일방적으로 그러한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의하에, 함께 동의하에 그러한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그러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판매, 상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연자한테 가장 적절한 솔루션을 내려주신다면? 다만 그 상대방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를 하거나 아니면 유포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서 최대한 자진해서 그 영상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이겠습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대학에 있는 인권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성폭력 상담소와 같은 곳에서 조언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들을 읽어보니까 디지털 성범죄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란 어떤 정의를 갖고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은 사이버 공간이나 미디어,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해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디지털 그루밍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디지털 그루밍은 또 어떤 뜻인가요? 디지털 그루밍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어떤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성적인 행위까지 나아가도록 유인하는 그러한 종류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요즘 이런 디지털 그루밍이 참 극성을 부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곤 하는데요. 디지털 그루밍은 뭐 어떤 식으로 피해를 끌어들이는 건가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뭐 채팅 프로그램이나 뭐 사이트 등을 통해서 만난 사람을 처음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특히 성적인 의미를 잘 모르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는 그러한 행위의 실제 의미를 속이면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다 또는 우리의 추억을 남기고 싶다 등의 이유를 들면서 그러한 사진을 요구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사진을 한번 보내게 되면은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하면서 더 심한 행위를 유발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어떤 성행위를 하거나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렇게 디지털 그루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좀 디지털 성범죄의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법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몰카라고 부르는 네. 불법 촬영물이 그것인데요.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반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유포 행위를 하는 것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포를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것도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성범죄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2018년 20.4%였던 것이 불과 3년 만에 33%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2020년 서울 여성가족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서울시 여성 중 2명 중 1명이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 피해자도 굉장히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자 피해 통계를 보면 20대의 비율이 33.6%로 가장 높거든요.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20대 또는 더 어린 10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문화에 더 익숙하고 기기나 SNS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노출이 되는 빈도가 많아서 이러한 성범죄에 노출되는 통계 역시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은 본인의 개인정보, 사진이나 어떤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고 또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정보를 범죄자들이 악용을 해서 그것을 빌미로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딥페이크 범죄처럼 합성을 해서 허위의 영상물을 만들어낸다든지 디지털 성폭력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판례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피고인 A씨는 옆 테이블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여성의 측면 전신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카 촬영 후 이를 130명이 가입되어 있는 어플 대화방에 내 옆에 상큼이들 어떻게 쳐다본다 라는 내용과 함께 게시했다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했고 비록 허벅지가 노출된 상태이긴 하나 이는 다들 입는 정도의 짧은 바지로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노출은 없었다. 당시 식당의 전체적인 모습과 분위기 등을 담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함께 촬영된 것일 뿐 신체를 부각시켜 찍은 것은 아니므로 문제의 사진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는데요. 이 판례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를 찍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현행법에 따르면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이제 휴대폰의 줌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이 다리 부분을 중앙에 오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찍은 점, 대화방에 이것을 이제 유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전신을 찍은 사진이더라도 이것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다. 이렇게 봐서 처벌을 한 것입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2009년 12월경 피고인은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무단으로 로그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예전에 사귀었던 피해자가 현재는 류 씨와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전에 길에서 준 조 씨의 주민등록증에서 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고 조 씨의 계정으로 류 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공용 메일에 마치 피해자가 20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녀석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후 전송. 이후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첨부하여 류 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공용 메일로 재차 전송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괘씸해서 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피고인.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네, 이 사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행위가 문제된 그런 사건인데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와 음란물 유포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이 피고인은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내용이 굉장히 중하다고 보아서 징역 8월에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010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았지만 지금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일어나게 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물 유포죄가 적용이 되어서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이 훨씬 더 먼저잖아요. 이 디지털 성범죄는 좀 어떻게 미리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를 소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이나 본인의 스토리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송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 중인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성관계 동영상이나 본인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라인상으로 만난 사람과 사적으로 만나자는 요구는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만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성범죄 피해를 받거나 의심이 갈 경우에 즉시 화면을 저장하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이경환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씁쓸하게 느껴지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온라인상의 유포가 된다면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찍는 것도 보는 것도 모두 범죄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